2장의 딥 캔버싱 20분 만에 유전자의 마음을 바꾼 대화법 20분 만에 유전자의 마음을 유권자의 마음을 바꾼 대화법 그들은 20분 만에 자신의 견해를 바꿨어요. 20분 만에 짧은 대화로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 기법 딥 캔버싱. 이 기법의 비밀은 상대방이 스스로 마음을 바꾸게 하는 것에 있었다. How mind change? 자, 우리는 이 정벽돌집이 끊없이 줄시어선 생계 불이을 주택가에 차를 세우고 내렸다. 잔디밭 곳곳이 누렇게 마르고 수영자물이 빠르게 증발하는 뜨거운 여름이었다. 스티브 딜라이는 차 옆에 서서 준비물을 챙긴 뒤에 중간 집결지부터 합류한 UCLA 학생 2명에게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바르라고 일렀다. 두 학생은 한 팀이 되어 각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은 시민들의 마음을 바꾸려 노력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장면을 녹화할 예정이었다. 그날은 스티브와 한 팀이었는데 스티브가 대화를 시도하고 내가 카메라를 들었다. 사이언스에게 게재된 설득기법 미 연방 대학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을 내리고 몇 달이 흐른 뒤에 내가 캘리포니아 주에 간 이유는 스티브와 그의 조직의 후원 활동이 세계 곳의 주요 언론과 학술 저널의 주목을 얻으며 화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그들의 접근법이 설득의 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다면서 정치와 공론 담론을 완전히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가, 또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하는 주제를 파고들었던 나로서는 강렬한 호기심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이후로 전화로 내 관심사를 설명했으며 타이레나 랩 자원봉사자들은 집마다 방문하며 대화를 시도한다. 이 조직은 10년이 넘는 기간에 1만 5천 명 이상의 시민을 만나 대화를 나눴으며 내용을 녹화해서 자세히 분석하면서 대화법을 개선했다. 그것은 유권자의 집을 찾아다니는 선거운동인 일반적인 캔버싱을 한층 발전시킨 딥 캔버싱이라는 기법이다. 랩은 배우고 행동하고 만들 자의 약자이며 세계 최대의 성소수자 단체인 LA 성소수자 센터의 정치활동 부분이다. 랩이 처음 활동을 시작해서 무렵에 미국에서는 동성결혼을 둘러싼 논쟁이 한층 뜨거웠다. 분열을 야기하는 뜨거운 이슈가 의뢰에 그렇듯이 사람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언쟁을 벌이고 상대방을 멍청이 취급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 접점을 찾을 수도 갈등을 해결할 수도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세대가 완전히 교체되지 않는 한 말이다. 연방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이 나오기 1년 전인 2014년 정치학자들은 랩의 딥 캔버싱 기법을 연구해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이언스에 게재되었다. 이 논문은 연구 방법성의 결함 때문에 나중에 철회되었고 또 이후에 또 훌륭한 학자들이 더 나은 방법으로 이 기법을 연구하게 되었고 이야기는 다시 소개할 뉴욕타임즈 이 연구 내용을 처음 소개하면서 이렇게 썼다. 현재 우리들은 좌우로 분열되어서 각자의 신념만 고집하는 탓에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시도는 헛수고일 뿐이다. 그런데 이달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 결과는 그와 정반대의 현상을 보여준다. 기사가 나가고 며칠도 안 되어 랩 책임자 데이브 브레이셔와 팀원들은 세계 곳곳의 매체와 인터뷰를 했다. 그들의 새로운 접근법이 시사하는 가능성, 미국 사회의 양극화를 타파하고 동성결혼뿐 아니라 모든 정치적인 이슈와 관련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부져나갔다. 뜨거운 여름날 나는 새로운 주제를 습득하는 인물을 띄고 지역 곳곳에 파견된 랩 24개의 팀 중에서 하나에 참여했다. 랩이 계속 진행하는 실험의 일환이기도 했다. 스티븐은 두세 집에서 퇴짜를 맞은 뒤 그들은 단층 저택에 도착했다. 스티븐은 이번에도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무지개 깃발이 그려진 모자를 벗어 옆구리에 끼웠다. 모자를 벗을 때마다 머리가 더 흥크러져 있었다. 스티븐은 만약에 그가 어린 나이에 누군가를 임신시키다면 인생이 어떻게 달렸을 것 같느냐고 그리고 임신한 그 여자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 것 같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남자의 표정이 잘못 진지해졌다. 남자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났을 리 없다고 했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인체 해부도를 막대기로 집어가면서 임신 어머니를 가르쳤다는 것이다. 스티븐은 서류 체크 박스에 표시하면서 방금 만난 남자 같은 사람들도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더 이야기를 나눴다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그의 패턴에서 빠져나와서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으려고 했다. 스티븐은 좀 떨어진 곳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유실의 학생들에게 연락을 진행 상황을 체크한 뒤에 서류하며 다음으로 향할 곳을 확인했다. 다음으로 찾아간 집에서는 장신구를 만들어 여성이 우리를 맞았다. 동성결혼 찬반 투표 50만 표심이 바뀐 이유는 뭘까요? 60대인 데이브 브라이셔는 출근할 때 블루건 2위도 바꾼 확 드러나는 폴로 셔츠를 입는다. 시원하게 빡빡 민 머리에는 주름 한 줄 없다. 출신으로 데이브 브라이셔는 랩 책임자이지만 자기 방이 따로 없다. 빌리는 늘 사람이 범인은 안들과 1990년대 느낌이 나는 건물 구조 배관이 천장에 노출되게 설계한 인테리어가 인상적이다. LA 성소수자가 센터가 로스앤젤레스 곳곳에 운영하는 7개의 시설 중의 하나로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말에 따르면 그 중에서 가장 멋진 건물이라 한다. 블라이셔는 서류가 잔뜩 쌓이는 한쪽 공간에서 사회운동가들과 함께 녹화 영상을 보곤 한다.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그에게 무언가 배우려고 날마다 이곳을 찾는다. 블라이셔는 자신이 편견이랄 수 있는 생각을 가졌다고 당당하게 말한다. 내가 블라이셔를 처음 만났을 당시에는 랩이 발견한 대화 기법에 특별한 명칭이 없었다. 하지만 블라이셔는 그동안 수많은 인터뷰에서 이 기법의 핵심 특징을 설명해왔고 카리스마, 매력, 성소수자의 권리운동가로서 명성이 영향을 미친 탓에 일부 언론에서 랩 캠베싱 방식을 블라이셔 기법이라고 불렀다. 블라이셔는 그렇게 불리는 것이 몹시 못마땅하다고 한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는 자기가 없는 인간은 아니에요. 그는 빌리지 근처 식당에서 나와 마주 앉아서 말했다. 그의 큰 웃음소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우리 쪽으로 쳐다봤다. 브라이셔는 캘리포니아 성소수자 권리운동가들이 경험한 참담한 폐해를 계기로 딥캔버싱 기법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들이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2008년 캘리포니아주 헌법 개정안 제8호 주민투표에서 통과한 일이었다. 블라이셔는 이렇게 말했다. 성소수자가 커뮤니티에서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이고 굴욕까지 느꼈고 모두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주민투표의 랩과 캘리포니아의 운동안에 두었거나 사람들에게 동성 결혼 금지에 찬성했을까? 라는 질문의 답을 찾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블라이셔는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는 나중에 마음을 바꾼 캘리포니아 주민 68만 7천 가운데 50만 명의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라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들의 마음을 바꾼 이유는 분명한데 이 광고에서 동성애 반대자가 실제 여론조사에 따라 그들은 대다수는 평소 미진도가 진보 진영에 투표하는 이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편견에 잠겨 있었고 정신 차리라 저들이 자녀에 세뇌하려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적절한 공포 전술이 그 편견을 부추긴 것이었다. 브라이셔는 이것을 좋은 신호로 생각했다. 유권자들은 정권에 설득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랩 팀원들은 다시 유권자들의 집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대화 도중에 제안 바로 주민투표 캠페인에 제작한 공격성 광고를 보여줬다. 동성결혼 반대자가 찬성자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내용의 광고였다. 그리고 유권자들이 그런 광고 때문에 동성결혼 금지 법안에 찬성하게 되느냐고 물었다. 딱 20분 단 한 번의 대화하면 된다. 자, 50년 전 기억을 소환하는 이유. 셔츠가 땀으로 흥건해지도록 돌아다니지만 정리했다는 성과가 없었다. 딥캔버싱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 랩이 객관적인 사진을 토대로 한 설득 방식을 버리고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접근법을 택해서 모든 것이 착착 돌아가는 데 했다. 브라질의 팀원들은 유권자와 대화를 나누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들의 마음을 더 효과적으로 움직였고 성공사를 녹화한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속도를 내었다. 정치학 분야 브라이셔 대화 연구 결과 이렇게 나 역시 순진한 희망사항에 혹했던 것은 아닐까 불안했다. 하지만 그녀는 사이언스에 이렇게 썼다. 사회과학자들은 세상의 편견을 줄이는 방법에서 얼마나 할까? 거의 모른다.
카드는 가장 고무적인 사실은 이 기법의 효과가 지속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브룩먼 칼러의 논문 2016년 사이언스에 게재되었다. 이후에 각종 매체에서 이 논문을 주요하게 다루었다. 논문 조작 사건으로 인한 소음이 잦아든 후 사회과학자들은 팔럭의 제안대로 이 기법에 집중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후에 딥 캔버싱이 또다시 각종 헤드라인에 그래서 우편물 홍보 한 투표 통계보다도 합친보다도 102배 더 효과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유권자에서 브룩먼과 칼라는 딥 캔버싱이 사람들은 말 받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 브룩먼이 이렇게 2500년 전에 사람들은 특정한 나무 껍질을 씹으면서 두둥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죠. 훗날에 이것이 또 초절해서 아스파린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마음이 바뀌거나 바꾸지 않는 프로세스 유곽을 살펴본 후에 책 후반에서 이것은 함께 인지하기 없는 현상, 브룩먼과 칼라는 내게 논쟁적인 사회 이슈에 사람들의 태도 변화를 신속하게 이끌어내는 비결을 낸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어떤 심리학 이론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초반 연구가 더 힘들었다고 했다. 라이쇼 심리학에서 마음이 이루는 타인의 정신 상태와 나와 달라서 있음을 아는 능력을 말한다. 랩을 떠날 무렵 나는 많은 걸 얻었음에도 설득의 과학을 내가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브라이셔가 이런 제가 어느 날 깃털 목도리를 깜빡하고 안 했군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재촉하지 않았어요? 양말과 크록스 3장의 드레스 색깔 논쟁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우리는 뉴욕의 니커버크 식당에 있었다. 내가 버터로 손을 뻗을 때 부드러운 인상에 수염을 기른 왼쪽 남자가 내 노트북과 빵 바구니 사이로 사진 한 장을 들이밀었다. 나는 그런 물건을 떠올리고 애썼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픽업 트럭이었다. 그럭서 파색을 재밌네요. 지구를 분절시킨 드레스 색깔 논쟁은 파색과 카를로비치를 만나러 뉴욕에 간 것을 이런 생각이 들어서였다. 뉴욕에 가기 전에 몇몇 과학자들을 만나 이 질문을 던져봤다. 내게 들어온 대답은 약간의 경고를 담은 듯 했다. 인신위기적 발달은 인간은 되는 진실을 보지 못했다. 인도의 비영리단체의 선천성 시각장애인 백내장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들은 사람에게도 유사한 현상을 목격한다. 하지만 새로운 정보가 낯설고 모호한 정보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올 때 그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현실에 곧장 추가되지 않는다. 우리의 뇌는 두개골이라는 깜깜한 방에 갇혀 있어 절대 외부 세계를 직접 경험할 수가 없다. 그렇지. 내가 모호한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은 파스칼은 망막의 광수 연기 및 그가 연결된 뉴런을 다양한 연구한 덕분에 자신이 30개의 단계로 이루어진 시각 정보 처리 과정을 충분히 안다고 했다. 시각 절차가 불분명한 이 올인가 토끼인가 눈으로 보는 것에서 자, 이 사람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이 말이지. 얼굴의 윤곽에 따라서 시각에 따른 차이. 파스칼은 드레스 사진이 이와 동일한 현상이 드물게 일상적인 결과물이라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서 헤럭서, 크록서, 카를로, 인지폭탄, 내 믿음이 객관적이라는 착각. 파스칼은 자신의 연구를 소개한 글에서 각 개인의 가정은 시각에 명백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렇게 썼다. 우리는 시각 지정과 프로세스의 30개가 넘는 단계를 거친 뒤에 이미지를 의식적으로 경험합니다. 파스칼과 카를로비치는 자신의 연구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썼다. 오늘 우리는 사회는 많은 주요 현안에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심하게 분열되어 있다. 기후변화부터 가스 추출 기술인 프래킹 부정선거, 건강보험 개혁에 이르기까지 온갖 이슈와 관련해서 사람들은 서로 완전히 다른 별개의 현실을 살고 있는 듯하다.
파스칼과 카를로비치는 달갑지 않은 결과에 이르지 않으려면 의견 충돌이라는 현상을 더 깊이 탐구해야 한다고 했다. 프레임 경쟁, 의견은 같지만 해석이 다르다. 드레스 사진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모든 현실은 가상인 탓이야. 의견 충돌이 지각적인 과정의 차원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이점에서 내 마음을 점령한 수수께끼 하나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불확실성을 만날 때 자신이 불확실함을 느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심리학에서 이를 프레임 경쟁이라고 부른다. 프레임 경쟁, 파스칼은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이들의 견해와 상충하는 증거를 제시해도 그들의 믿음을 바꾸지 못한다. 두 번째 교훈은 이것이다. 소박 실제론 탓에 우리는 주관적인 현실을 객관적인 현실이라고 느끼고, 우리는 언제나 모험 제거 프로세스. 파스칼 연구에서 내게 드레스 사진을 보여줬다. 내 눈에 그것은 내는 불확실한 세계를 경험하고 처리하기 위해 수많은 가정을 할 수 없다고 파스칼은 설명했다. 그걸 넘어서야 합니다. 파스칼 카를로비치는 추후에 이런 실험을 해볼 계획이다. 만일 사람들에게 미리 다른 종류의 정보를 제공하면 흰색 양말과 분홍색 크록스라고 답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사진을 해석할까? 나는 파스칼에게 신흥 종교 집단의 정문한체 음모론 커뮤니티에 탈퇴한 사람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가 읽은 자료에 따르면 사람들이 그런 단체를 떠나는 것은 믿음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와 전혀 상관없는 계획으로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사장에서 불평형, 믿음이 흔들릴 때 내에서 일어나는 일. 불평형. 자, 천동설, 사체 액설, 나무에서 자라는 기력이 지금 들으면 터무니없는 이론들은 한때 당연하다고 여겼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시 틀렸음을 알게 되면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이테처럼 새겨지는 믿음의 체계.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뇌에서는 정보에 부호하는 뉴런의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패턴은 우리가 패턴 사이에 숨겨진 진실을 발견하게 돕는다. 핑거는 생각하지 않고 진실을 만들어내는 기계를 상상해보게 한다. 나무를 톱으로 베어 쓰러뜨린다고 상상해보라. 그래도 이 단면의 나이트를 스캔하는 기계도 있다. 저는 나무에 해당한다고 늘 번지 마크는 개의 개수에 해당하므로 5개에서 3개를 빼고 남은 2개의 마크는 작은 나무를 심을 당시에 뇌에서 일어난 일도 이와 같다. 뇌는 일부 세계에서 감지한 패턴과 일치하도록 끊임없이 뉴런의 마크를 새기며 그러다가 최초로 복잡한 신경계가 등장했다. 복잡한 주기체의 경우에 과거에 일어난 일을 토대로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것이 생존의 필수다. 동기부여. 예를 들어서 비행기로 도착했을 때, 그래서 공항에서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이태원에 접하는 미니 급중에서 당신이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결과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루틴의 새로운 행동을 초과해서 다음과 그래도 공항을 이용하려는 동기를 느끼게 된다. 이런 설명을 경험과 예상이 일치하지 않으면 뇌의 1000분의 1초 동안의 도파민이 급증해 우리가 행동을 멈추고 주목하게 만든다. 모든 주관적인 현실은 이렇게 수많은 패턴과 예측 도식이 쌓여서 축소되며 내 가소성 때문에 이 건축 프로젝트에는 끝이 없다. 이 번장을 통해서 알게 되겠지만 뇌는 온갖 가정과 현관 개념이 뒤죽박죽 섞인 자료가 아니다. 패턴을 새기고 지우는 프로세스의 출발점은 감각이지만 나중에는 개념의 계층적인 체계가 세워진다. 결국 마음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동화와 조절이라는 두 프로세스다. 내가 지식을 생성하고 지식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이들 프로세스로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은 위대한 심리학자 장 피아제 덕분이다. 그러나 그 프로세스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무언가를 안다는 것이 의미한 바를 잠깐 살펴보자. 암과 믿음 그 사이, 무언가가 진실이 아닌지 판단하는 문제에 수반되는 문제는 우리가 적용하는 진실 자체에 대한 정의가 옳은지 판단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탈진실이라는 용어가 다소 이상하게 느껴진다. 인식론은 암 자체에 대한 탐구이며 사실과 허구, 합리성, 정당화, 이성, 논리 등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명제 자체는 처음엔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며 둘 중에 어느 쪽이든 될 수 있는 주장일 뿐이다. 명제. 결국 인식론의 핵심은 증거를 이용해 확신으로 나아가는 작업이다.
수백 년간 기러기 나무를 믿은 사람들, 기러기 나무, 얘는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인과적인 해설을 구축할 때 현실에 구멍이 생기면 임시 설명으로 그 구멍을 메운다. 자연 발생성, 썩은 동물 사체에서 그 우덕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라고 생각했고, 당시에는 기러기 나무가 진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었으므로 대다수 사람은 권위 있는 이들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그렇지. 불평형, 변화를 받아들이는 고통. 그러나 마음의 변화 과정. 크오는 과학에서 패러다임의 전환. 장피아제에 이르는 크오의 관점과 대처를 일치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에서 다르다. 아동의 인지 발달 단계를 연구한 피아제는 기존 모델이 갑자기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크온과 피아제의 관점은 겹치는 지점이 상당히 많으므로 혹자는 두 이론이 사실상 동일하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크온은 과학에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는 과정에, 피아제는 개인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 피아제 외상후 성장의 메커니즘. 개인이 현실 인식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예상치가 크게 뒤집혀서 점진적인 변화가 불가능해지는 경우 강렬하고 불가피한 심리적 예상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종류. 정서, 가정세계는 세 가지 역할을 한다. 첫째, 연합의 대상이나 상황의 맥락을 부여한다. 둘째, 가정세계는 수많은 조건문을 성립시킨다. 셋째, 가정세계는 우리가 사회적인 가지 네트워크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려준다. 인지 보조하의 불편한 진실. 동화와 조절은 신경과학에서 보존과 능동적인 학습이라는 단어로 불린다. 읽으머니 다음에 지휘부인으로 해서 일본은 피아제와 루셀의 견해에 동의한다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1957년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진행한 관찰 실험은 후자의 경우를 잘 보여준다.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는 티핑 포인트. 그 사람은 어느 정도로 강한 인지 부조를 경험해야 동화 대신에 조절을 선택할까?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동안에 연구팀은 2, 3분에 한 번씩 피언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이 선거일이라면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겠습니까? 피언자의 답변을 피언자는 전화를 받는 순간 회의는 계속 뉴스 기사를 읽었다. 얼마나 많은 정보를 읽었지는 각 개인의 자유에 맡겼는데 결과가 어땠을까? 그 일을 음모한 자, 나 앞에서 언급한 종말론 교단의 신도들처럼 제공받은 부정적인 기사의 비율이 10%와 20%인 그룹의 피언자들은 지지 후보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졌다. 그러나 40%, 80% 그룹에서 다른 현상이 나타났다. 피언자들은 선거운동 내내 지속적으로 지지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해졌다고 레들러스크는 밝혔다. 연구팀은 동화의 자연스러운 상관선이 존재함을 발견하고 정서적인 티핑 포인트라고 했다. 위협에서 큰과 비어지는 다른 용어와 메타포를 사용했지만 둘이 내린 결론은 유사하다. 예상과 일치하지 않는 실험 결과, 즉 기존 지배적인 모델이 들어맞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과학자는 그 비현적 현상을 임시 바구니에 담아둔다. 우리는 제한된 감각을 통해서 객관적인 현실을 경험하면서 외부 세계를 더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주관적인 제휴물을 만든다. 외상후 성장과 정서적인 티빙 포인트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특정한 한계점에 이르면 그 이후에는 학습 모드로 전환해서 믿음과 충돌하는 정보를 이해 및 처리하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무엇이 좋고 나쁘고